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이 문재인은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이미 장악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명재권 판사라고 하는 것을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각인을 했을 겁니다. 이 바로 그 명재권, 명재권은 누구인가? 명재권은 이 양성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고 이 버닝썬 승리를 불구속 입건 판결을 내린 것도 바로 명재권 판사였습니다. 이런 그 명재권이 범죄자 조국 동생 조건의 구속영장마저 기각시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건의 영장심사를 서면으로 심리한 뒤에 구속영장을 기각해 버렸습니다. 이 서면 심리를 한 것은 조건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서면 심리를 한 후에 구속영장을 기각해 버렸는데, 이거는 최근 3년 동안 전무후무한 일이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죠. 자, 그 이후로 이 명재권 판사는 주요 범죄, 이 조건의 주요 범죄가 배임입니다. 배임. 이 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강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그리고 배임 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그리고 피의자의 건강 상태, 범죄 전력 이런 것을 참작하면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명재권이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런 어이없는 짓에 따라 조국 가족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앞으로 차질을 빚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건은 변호인을 통해서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기일 변경 신청을 냈죠. 참 파렴치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서 입원해서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 이 의사 출신의 그 검사를 갖다가 부산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병원의 그 진단서를 보니까 전혀 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는데 그 건강에 문제가 없다 해서 이 조건을 서울로 압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압송 직후에 이 영장실질심사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던 겁니다. 자,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들이 장악한 대한민국, 이 명재권은 문재인 정권에 붙어서 아부하고 자리에 연연한 그런 비굴한 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를 망치는 1등 공신이 바로 현재 법원의 자판들입니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법원개혁이 가장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검찰개혁이 아니라 법원개혁이 시급하다는 거죠. 이 자익경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곳이 자유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명재권은 김명수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1년 동안 영장 전담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양성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시키면서 조국 사건 피의자 2명도 영장 기각을 하더니 급기야는 조국을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장 기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고 아마도 판사의 지위를 악용한 그런 사법농단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법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이제 전부 뺄갱이들이 앉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대한민국에 과연 믿을 곳이 있을까 궁금해질 정도입니다. 한국의 실체는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공사나 왕국이었던 것이죠. 이 조국 동생 영장 기각으로 사법부 내에서도 주사파 판사가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조국은 사회주의자임을 자기 입으로 인사청문회 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뼛속까지 주체 사상이 박힌 사악한 자들이 정권의 실세임에 동지 여러분 통탄할 뿐입니다. 문재인 사회주의 거짓말 정권에서 정경심과 조국을 구속시키지 않기 위한 전조국을 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조국 동생 조건의 영장을 기각한 것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종범 2명은 이미 구속되었는데 주범인 조건을 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된단 말입니까? 문재인이 대한민국을 북한 김정은 정권과 같은 공산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 여론을 완전 개무시하고 계획대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민들은 문재인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쟁을 해야 합니다. 조건은 구속심사를 하루 앞두고 허리 디스크 수술 이유로 신문기일 변경 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50대 넘으면은 어느 누구나 다 허리 아픕니다. 요추, 허리 디스크 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건이 병원에 입원한 그 병원을 의사 출신 검사를 갖다가 보내가지고 건강 상태를 전부 점검을 한 거죠. 그런데 조건이 건강 상태가 들통이 난 겁니다. 그 검사가 전부 확인을 해보니까 조건이 구속 심사를 받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구인을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이 구속 심사를 포기했다는 그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명재건이가 출석 없이 서면 조사로 조건을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 상권 분립은 좌파 정부로 인해 전부 물 건너갔다 이겁니다. 건강상의 이유가 구속 기각 사유에 적히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이화여대 입학 학사 특혜 의혹을 받았던 김경수 교수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은 참 불행하게도 유방암으로 투병 중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 법원은 배임수재, 이 배임수재는 채용 비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이것을 이제 기각 사유 중에 하나로 거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검찰 역시 반박 입장문에서 조건이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사실에 대해서 법원과 검찰이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셈입니다. 조건은 웅동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2억 원 안팎을 수수한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억대의 돈을 받아 채용 비리를 저지른 것이 사실인데 이런 사안의 중대성이 매우 심각해 보이는 겁니다. 아니, 돈을 전달한 종범들이 모두 구속됐는데 실질적으로 금전적 이의를 취한 놈이 이 인간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속 사유로 흔히 거론되는 이 사안의 중대성, 이건 우리가 익히 반복해서 들어서 이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해당 혐의가 나중에 이제 그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을 때 인용하는 그런 용어 아니겠습니까? 사학재단 채용 비리의 경우에 법원은 지금까지 엄벌이 처해왔습니다. 2017년 11월 달에 부산지법에서 아마도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에 교사, 선생으로 취직하려고 시험지를 빼돌리는 이런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현직 교사에 대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돈 준 사람보다 돈을 받은 사람을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기본적인 법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중간자들이 다 구속됐으면 돈을 받은 사람은 더 높은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이걸 무슨 기준으로 판단한 건지 모르겠어요. 법원 내의 기본적인 공감대가 아마도 깨지지 않았을까? 깨진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직접 병원에 가서 구인 영장을 집행할 정도라면 피해자가 구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거야말로 정말 사실상 도주한 것과 같습니다. 조건이 이미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데다가 도주 우려까지 있는데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은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원은 구속심사를 포기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부분 구속영장을 발부해 왔다는 거죠. 제가 이게 정확한 거는 잘 가물가물합니다만은 지난해에 그 더불어민주당인가요? 백혜련이가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죠. 이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이가 그 공개한 그 자료가 2015년에서 2017년까지 3년 동안 그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은 그런 구속 심사의 경우에 그것도 99%가 아닌 100%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힌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건이 구속이 안 된단 말입니까? 어떻게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구속 심사 출석을 포기했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 이거야말로 방어권을 포기한다는 그런 의사를 법원에 보낸 겁니다. 그렇다면은 영장 실질심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거고 불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구속심사를 포기한 피의자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그런 경우를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심사를 피하려고 한 거, 이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은 구속을 회피하려는 이런 장깨로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좋은 말로 장깨로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자. 이런 것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재질이 나쁜 거고 부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이런저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번 판사의 기각 결정은 정말로 사법부가 공산주의에 다 장악이 됐다. 저는 그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거기다가 브로커를 필리핀으로 도피시키고
증거인멸 교사하고 구속될 게 확실해서 구속 적부심 심사도 스스로 포기한 조국이 동생입니다. 이걸 구속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김명수가 장악한 법원, 영장 판사부를 장악하기 위해 가지고 투입한 명재건 판사, 김명수의 기대대로 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법원도 국민을 멀리하고 문재인만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판사란 말입니까? 수준 이하의 판계가 영장 심사를 갖고 장난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3명 이상, 3인 이상 영장 심사를 제도화하고 오류가 있을 시에는 판사직을 퇴출시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인공지능으로 전부 다 판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에 판례를 갖다가 몽땅 모아서 컴퓨터화해서 인공지능으로 판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 사법부 구제불능입니다. 인공지능으로 판결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저가대 문재인은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재인이가 자기 패거리들의 목소리만 듣고 보는 그 문재인, 자나깨나 북한에만 매달리는 문재인, 우리나라 5천년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참 지도자라고 하는 말조차 하기가 창피스럽습니다. 법원이 겁을 먹었나요? 집권 세력의 조국 구하기를 위한 윤석열 검찰 개혁을 넘어서 사법부 개혁이라는 그런 공갈 협박에 비굴하게 굴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전 정권에 대해 적폐청산 잘한다면서 검찰의 영웅을 만들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해놓고 조국이라고 하는 부패한 비리 집단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찰 개혁한다면서 조국 수사 방해하는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악용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들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전 정권 적폐청산이라며 가두하고 무리한 판결할 때는 박수치며 환호하던 놈들이 실질적인 조국 관련 영장 발부를 금지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은 혹여 법원이 이에 굴복해서 양심과 법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법부에 바랍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우리 보통 시민들은 배워왔습니다. 조국의 문제는 법의 문제 이전에 양심과 상식, 그리고 도덕과 윤리, 이성과 지성, 공정과 가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이 제대로 된 정권이라면 법 이전에 집단 지성의 자성의 길을 선택했어야 그들이 말하는 민주화의 그런 면모를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이거야말로 전체 공산주의 사회 독재 국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조건과 관련돼 있는 논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9일